사장에서 부르형에 관한 세 번째 법칙은 자기암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 자기암시는 오감을 통해서 마음에 전달되는 모든 암시와 스스로 강한 자극에 가르치는 용어다. 이는 정신에서 의식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과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부분 사이를 소통시키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자기암시는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에 남겨둔 지배적인 생각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도달해서 영향을 미친다.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이든 자기암시를 도움을 거치지 않고는 잠재의식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난데없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제외하는 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오감을 통해서 감지하는 모든 감각은 의식적인 생각이 들어서 우선 입장을 저지당하고 의식이 선택하는 대로 잠재의식으로 입장하게 되어서 혹은 거절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식 능력은 잠재의식으로의 접근을 통제하는 외부 경비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접근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그렇다고 인간이 항상 이런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정원 부지와도 같다. 그 말한 것을 떠올려보라. 그것에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잡초만이 풍성하게 자라게 된다. 자기암시는 저 기구와도 같아서 이를 통해서 개인은 스스로 창조적인 생각들을 잠재의식에 공급하거나 방심하는 틈에 파괴적인 생각이 마음이라는 비옥한 정원에 침투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한다. 열망에 관한 장에서 소개된 마지막 6장 단계에서 돈에 대한 열망을 적어서 하루에 2번 큰 소리를 읽고 스스로 그 돈을 이미 소유할 듯한 생각에서 느껴보라고. 이 장에서 소개된 6단계로 들어가서 이를 자세히 읽어본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저력 집단을 조직하기 위해 4가지 지침 부분에 다다르게 되면 잘 읽어보도록 하자. 그러므로 열망에 관한 선언문을 큰 소리로 낭독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부위에 대한 의식을 기르게 된다. 감정과 느낌을 시키지 않고 읽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감정과 느낌. 그 유명한 에밀 쿠에의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자기암시도 감정과 느낌을 싣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다. 유명한 에밀 쿠에. 잠재의식은 감정이나 느낌과 잘 조화를 이루는 생각들을 반응하기 때문이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모든 장에서 반복해서 들어오져야 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암시 원칙을 사용하는 대부분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몸이 건조하고 감정이 배제된 말들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믿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고정된 생각과 말들을 통해서 잠재의식에 손을 뻗을 때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 시도할 때 감정을 제어하거나 마음으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 대가는 이 책에 소개된 원칙들을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다. 원하는 능력을 싸게 얻는 방법은 없다. 당신이 원하는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혜와 영리함만으로 돈 끌어다니고 할 수는 없다. 평균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끌어다니면서 보통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 이 방법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는다. 하느냐 마는 것은 능력에, 집중 능력에, 열망에 달렸다. 이 장에서 또 6단계의 지침을 실행할 때 집중의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6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바르는 정확한 X를 마음에 단단히 품는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잠재의식은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내린 명령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대가로 주고 상정한 돈을 벌어들인다는 식의 계획을 세우지는 마라. 지금 당장 그 돈을 손에 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잠재의식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그 계획을 넘어주도록 요구하고 기대하라. 정신을 차리고 이 계획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즉시 실행에 옮기라. 6단계 중 4번째는 열망을 실현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곧장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요약. 이 책을 읽는 독자라면 진심으로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첫째,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서 X 등등을 또 모으겠다고 1년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 둘째, 원하는 액수의 돈이 실제 눈앞에 나올 때까지 이 선언물을 잠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날 때 반복해서 읽는다. 셋째, 이 선언물을 밤낮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고 외울 수 있을 때까지 읽도록 하라. 이 지침을 실행할 때 자기암시 원칙을 적용해서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리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라. 이 지침 어찌 초상적인 보수로 보이기도 한다. 인간은 어떤 아이디어든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다 하지만 이 지침을 따른다면 회의적인 태도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설 것이다. 많은 철학자가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번 장은 이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열망을 돈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자기암시에서 나온다. 자기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장 전체를 매일 밤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자기암시 원칙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라. 5장에서 도를 향하는 네 번째 원칙은 전문 지식이다. 개인적 경험 혹은 관찰. 지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지식, 다른 하나는 전문화된 지식. 일반 지식은 그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거나 폭넓은지에 관계없이 부를 읽는데 별 쓸모가 없다.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세상에 알려진 거의 모든 일반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교수는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만은 지식을 조직화해서 사용하는 데는 서투르다. 지식은 부의 축적이라고 확고한 목적을 지닌 실용적인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또 현명하게 활용되지 않는 한 돈을 끌어당기지 못한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었다. 이는 잘못된 믿음이다. 지식은 단지 잠재적인 능력일 뿐이다. 명확한 행동 아래서 기획하고 조직화되어서 확고한 목표를 향해서 활용될 때만 진정한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오늘 모든 교육 체계는 학생들이 얻은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꾸리고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지침이 빠져있다. 많은 사람이 헨리포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무식한 사회를 수직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헨리포드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교육하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틴어로 에두코에서 잠재력을 끌어내다 즉 내면으로부터 무언가를 개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두코. 학식이 있다라는 말은 반드시 일반 지식 혹은 전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마음속의 지혜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다. 헨리포드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다. 1차 세계대전중에서 시카고의 한 신문에 헨리포드가 무식한 평화주의자라는 논설이 실린 적이 있다. 포드는 이의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신문사 측 변호인들은 그 표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포드 자신을 증언석에 세웠다. 무식하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포드에게 엄청난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모두 포드가 자동차에 공정한 또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는 무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었다. 베네딕트 아놀드가 누구입니까? 혹은 1776년 독립전쟁 당시에 미국에 파병한 군사의 수는 얼마입니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포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영국이 정확히 몇 명을 파병했는지 모르지만 귀하는 숫자보다도 월등히 많은 수였다고 들었습니다. 마침내 포드는 이런 질문이 지긋지긋해졌다. 그리고 특히나 무리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업으로 기대어서 그 질문을 한 변호사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말했다. 당신의 그 질문까지라는 질문에 내가 정말로 대답하고 싶다면 내 책상에는 여러 개의 버튼 중에 하나만 누르면 그 대답을 해줄 사람을 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내가 온 노력을 쏟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대답도 그렇게 얻을 수 있어. 자, 이제 내가 묻겠소. 내가 필요한 지식을 전해줄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을 일반 지식으로 어지럽혀야 하겠소? 앞뒤가 맞는 대답이었다. 그 대답에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대답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답임을 깨달았다. 어떤 지식이 자신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어디서 찾을지 알고 지식을 명확히 실행을 또 조직하는 방법을 하는 것, 이것이 박식하다는 의미다. 자신이 보유하는 걸 전하는 자들은 조직된 조력 집단의 도움을 받아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 책을 읽을 정도의 의향을 지식을 갖췄다면 이 사실을 중요성점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열망을 제어로 바꾸려면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서비스나 제품,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이다. 때로는 당신의 현재 능력보다 훨씬 더 정문화된 지식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조력 집단 그룹의 도움을 통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은 철강 사업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더구나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철강 제조와 판매에 관해서 필요했던 전문 지식은 자신의 조력 집단 그룹의 각 구성원을 통해서 얻었다. 막대한 부를 이루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힘은 전문 지식을 고도로 조직하고 영리하게 지시할 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부를 일구려는 당사자가 반드시 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를 일구고 싶지만 전문 지식을 쌓을 만한 필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앞서 문단한 내용이 희망과 격려로 다가올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열등감 컴플렉스에 시달리곤 한다. 하지만 부의 축적이 필요한 지식을 지닌 조력 집단 그룹을 조직하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그룹 내의 사람들만큼이나 박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교육받지 못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토마스 에디슨은 평생 상교학계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에 부족하지도 가난 속에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다. 해리 포터는 6학년도 채 맞추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꽤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다. 지식을 사는 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 타인의 조력을 통해서 대학, 공공도서관, 전문 교육 과정, 지식을 얻으면 명확한 목적과 실행 계획 아래 조직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지식은 아무 가치도 없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된 목적이나 사업, 직업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한다. 로버트 무어가 강조하기를 변화되는 세상에서 교육의 내용도 변해야 한다. 전문가의 시대,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특히 몇몇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후보들을 선호한다. 전문, 수습제도, 무어는 여름방학 동안에 사무실 가게 산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습 경험을 쌓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대학들은 현재 모든 직업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고 무어는 말했다. 전문 교육, 가들 믿을 만한 노력이나 대가 없는 대개 한찮아 여기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25년 전 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배웠는데 광고에 대한 통신 교육 과정을 신청했을 때 8회차에서 10회차 정도 수강한 후에 나는 공부를 중단했지만 학교는 계속해서 수업료 청구서를 보내왔다. 내가 공부를 계속하다 수업료를 내야 한다고 종용했다. 나는 기왕에 수업료를 내야 한다면 법정금이었고 끝까지 완료하고 본인을 뽑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당신은 학교 수업료 징수 체계가 지나치고 생겼지만 후에 들어보니 그 경험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수업료를 내야 몇 개에 계속해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후에 나는 이 학교의 효율적인 수업료 징수 체계 때문에 마지막하게나마 광고 수업을 마치고 그 덕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공교육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멋진 건물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치료 방법이 없는 약점이 하나 있다. 바로 야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야망. 자, 스튜어트 오스틴 위원은 건설 엔지니어가 될 준비를 하며 그 분야의 경력을 쌓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 경황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줄어들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게 스스로 돌보고 또 법률적으로 전환하기로 마음먹고 학교 들어간 그는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며 회사 변호사가 될 준비를 했다. 공강이 끝나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 텍사스의 댈러스시에서 빠르게 경력을 쌓고 현재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학교에 다닐 수 없어. 혹은 나이가 많아. 미어 이런 핑계. 그러나 40이 넘은 나이에 위어가 더구나 고도로 정원되는 과정을 선택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더는 배우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자 한 사례를 보자.
판매원의 이야기, 전문 과정의 수업을 듣고 혼자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식료품 가격을 100개가 넘는 소상공인들과 아주 저렴한 월회비를 받고 회계관리 계획을 맺고 전문 지식의 상상력에 대해서 이처럼 독특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생겨날 수가 있었다. 이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생기는데, 우리는 손글씨를 잘 쓰고 이야기를 잘 구성해내는 능력을 갖춘 타이피스트를 고용해서 새로운 회계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는 매력적인 책을 만들어냈다. 개인 능력 홍보를 위해서 매력적인 소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판매 전문가에 도와야 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많다. 홍보 계획서의 완성본은 50페이지. 몇 주에 걸쳐 공을 들여서 계획서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녀는 아들을 거의 매일 공공도서관을 보내서 몸값을 올릴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취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묻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대답은 드라마틱하다. 개인 노동력 제공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 많은 사람이 접하는 비극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답은 바로 이렇다.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지나치는 일은 아니다. 이 여성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계획안은 아들이 원하는 직장을 얻게 해주었다. 그것도 첫 번째 면접에서 원하는 연봉이야 말이다. 원하는 연봉. 중요한 점은 그가 제일 낮은 직급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알려주자면 잘 짜인 입사 지원서 덕분에 이 청년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을 때 10년 세월을 단축해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바닥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견고해 보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가장 큰 반증은 이것이다. 바로 바닥부터 시작은 많은 이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오르지 못한 탓에 바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닥에서 보는 전망 그다지 밝거나 희망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댄 할핀이야말로 이에 대한 멋진 예일 것이다. 대학 시절에 그는 현재는 고인이 된 너트 로킨이 그는 1930년 노르트담 대학 미식 축구팀의 매니저였다. 아마도 할핀은 그 위대한 코치로부터 원대한 꿈을 꾸도록 영감을 받은 것 같다. 어쨌거나 할핀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했다. 2년 동안 할핀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계속했다. 할핀의 판매 실적이 너무나 좋았던 탓에 할핀이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상인 디토 그래픽 사회 회사에 앤드루스는 석 달간 플로리다를 떠났다. 할핀이 새로운 직장에서 살아남는지 보기 위함이었다. 세상은 승자를 사랑하고 패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말한 너트 로킨의 정신이 그에게 강한 영감을 주었다. 칭송보다야 하는 앤드루스 할핀인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둘 다 풍부한 상상력이라는 귀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앤드루스는 젊은 할핀에게 강인한 성공 의지를 보았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또 요점은 성공과 실패가 습관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습관.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업에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나의 믿음은 최근 내 아들 블리어가 댄 할핀과 연봉업 협상할 때 드러났다. 할핀은 아들이 경쟁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업 반액을 제시했다. 부모로서 나서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나는 할핀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아들을 설득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조건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돈으로 나올 수 없는 기존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바닥은 누구이나 지루하고 암울하고 소득이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계획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세계 경제 붕괴에 동반한 변화된 상황들도 이로 인해서 그 방법으로 이 장에서 제안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했다면 체계에 대한 계획에 대한 장에서 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력집단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함으로써 빠르게 수익을 늘려갈 수도 있다. 아들을 위해서 개인 능력 홍보 계획을 준비했던 이 여성은 현재 전국에서 구직이나 연봉 인상에 대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청받았고 그녀의 계획서가 단순히 의뢰인 같은 노동을 하고 이전 직장과 비교해서 임금만 높게 받도록 해주는 영리한 영업 전략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그녀는 고용주와 구직인이 각각 원하는 바를 따져보고 받을 수 있게 당신에게 상승력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해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갖고 있다면 이 사례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경건 아이디어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다.
모든 아이디어의 뒤에는 전문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억하라.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전문 지식은 쉽게 어디서나 얻을 수가 있다. 아이디어